이정자는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먼지 닦기, 라디오 켜기, 혼자 먹는 아침밥.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늘 전국에 폭우 예보가 있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예보를 들으며 정자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오늘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오후 2시 갑작스러운 돌풍에 가게 유리문이 깨졌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정자는 망설이다가 생활수리봉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산도 없이 달려온 한 남자가 정자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18년 동안 혼자 살아온 그 남자는 왜 그날 밤 우산도 챙기지 않고 정자에게 달려왔을까요? 그리고 왜 유리 하나 고치는 일이 두 사람의 늦은 사랑으로 이어졌을까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스며든 빗물처럼 두 사람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비가 내린 어느 저녁에 시작된 우산 하나가 지켜준 사랑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여름볕이 구멍가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어요. 이정자는 낡은 수건으로 진열대 위 먼지를 닦아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익숙해진 지도 벌써 5년째였죠. 오늘 전국에 폭우 예보가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세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자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기만 한데 비가 온다니 요새 일기예보는 참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사장님 계세요?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마을 이장인 박종팔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 이장님,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혹시 집 수리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읍사무소에서 생활수리봉사단이라고 어려운 집 도와준다더라고요. 박종팔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전단지를 꺼내 정자에게 건넸어요. 지역 어르신 생활지원 마이너스 수리봉사단이라는 제목 아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고마워요, 이장님. 근데 우리 집은 별로 고칠 것도 없어서. 박종팔이 나간 후 정자는 전단지를 카운터 구석에 놓아두었어요. 5년 전 남편 이철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항상 정자를 혼자 사는 여자로 불렀거든요. 오후 2시쯤 되자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 이게 뭐야? 가게 유리문 상단 모서리에 금이 가더니 작은 구멍이 뚫렸어요. 바람에 날아온 나뭇가지가 유리를 깨트린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치웠죠. 이런 걸 어떻게 고치지? 나도 이제 이런 것도 혼자 못 고치겠구나. 평소 같았으면 철호가 뚝딱 해결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정자는 망설이다가 카운터에 놓아둔 전단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수리봉사단이죠? 저 구멍가게 하는 이정자라고 하는데요. 유리문이 깨져서 연락드렸어요.
위치 알려주시면 오늘 저녁에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해가 질 무렵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정자는 깨진 유리 틈새로 들이치는 빗물을 수건으로 받으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때 가게 앞에 낡은 흰색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우산도 쓰지 않고 급히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66년을 살아온 얼굴에 비가 흘러내렸어요. 이정자 씨 맞으시죠? 강진수입니다. 비에 젖은 채로 나타난 남자 강진수는 정자의 하루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진수는 말없이 깨진 유리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전등을 켜고 구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전체가 깨진 건 아니네요. 오늘은 임시로 막고 내일 유리 교체해 드릴게요. 진수는 트럭에서 방수 테이프와 비닐을 가져와 능숙하게 구멍을 막기 시작했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정자는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이런 날씨에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때 갑자기 가게 안불이 꺼졌어요. 읍내 전체가 정전된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전신주에 감긴 나뭇가지로 인해 전력이 끊겼다는 방송이 나왔죠. 정전은 언제 복구될까요? 내일 아침에나 될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도 금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집에 못 가시겠네요. 진수는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좀 기다리다가 갈게요.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 어디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 정자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담요를 가져왔어요. 서랍에서 양초를 꺼내 켰고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었죠. 진수 씨는 원래 뭘 하셨어요? 버스 정비 기사였어요. 30년 넘게 했죠. 아, 그래서 손재주가 좋으시구나. 우리 남편도 기사였는데. 촛불이 깜빡거렸어요. 정자는 철호 이야기를 꺼낸 자신이 어색했지만 진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기사들은 다 손재주가 좋아야 해요. 차가 고장나면 직접 고쳐야 하니까요. 그러게요. 기사 아저씨들은 무조건 친절하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자는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 버스를 탈 때마다 기사 아저씨가 다정하게 인사해 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지금도 그런 기사들 많아요. 다만 세상이 바빠져서 그런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비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정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인지 굳었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8년 됐네요. 정자 씨는요? 5년.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혼자였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밤을 보내네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자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밤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리웠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자가 눈을 뜨자 가게는 조용했어요.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깔끔하게 개진 담요만 놓여 있었죠. 진수 씨? 정자가 부르며 밖을 내다보니 흰색 트럭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유리문 앞에는 어제 임시로 붙인 테이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연락은 하겠지.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진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리 교체는커녕 안부 인사 한마디도 없었죠. 역시 그런 거였나? 정자는 쓸쓸한 마음으로 임시 테이프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에 따뜻했던 대화가 자꾸 생각났지만 진수는 단순히 일 때문에 온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자 씨, 내일 청풍한 옥마을에 단체 견학 가실래요? 주민들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체험 프로그램이요? 생활수리봉사단에서 한옥 복원 작업 중인데 주민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전통 기법도 배우는 거예요. 무료고요. 정자는 별 생각 없이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가게도 한가하고 집에만 있으면 진수 생각만 나니까요. 다음 날 오후 읍사무소 버스를 타고 청풍한옥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입구에는 전통 건축 복원 현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복원 현장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석가래는 전통 방식으로 짜맞춰야 합니다. 못을 쓰면 안 되고요. 정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옥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수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진수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분이 봉사단 단장이신 강진수 씨예요. 건축기술자 출신이라서 한옥 복원 전문가거든요. 옆에 있던 읍사무소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정자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도 주민들 사이에서 정자를 발견했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진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죠. 기둥을 세울 때는 이렇게 수직을 맞춰야 해요. 옛날 목수들은 추와 실만으로도 완벽하게 맞췄거든요. 진수의 설명을 들으며 정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가게에서 만났던 조용하고 따뜻했던 진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봉사단을 이끄는 리더였고 전문가였죠. 체험이 끝나고 주민들이 버스로 돌아갈 때 정자는 잠깐 뒤처져 걸었어요. 진수가 작업 도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진수는 정자가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가오지도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자 씨, 버스 출발해요. 읍사무소 직원의 부름에 정자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버스 창가에 앉아 한옥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수가 떠난 이유가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일이었음을 직감했어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정자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유리문을 바라봤습니다.
임시로 붙인 테이프가 바람에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지만 진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유리집에 맡기자.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렸죠. 그런데 그때 가게 앞에 익숙한 흰색 트럭이 멈춰 섰어요. 진수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새 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유리 교체하러 왔어요.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며칠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아, 네. 고마워요. 정자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임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깨진 유리를 제거한 후 새 유리를 끼워 넣었죠.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어요. 다 됐습니다. 작업을 마친 진수가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자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진수 씨, 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진수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정자는 가게 뒤쪽 작은 주방에서 잔치국수를 끓였어요. 진수는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죠. 국수가 익는 동안 둘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요. 정자가 따뜻한 국수를 내주었어요. 진수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젓가락 먹고는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별거 아닌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국수를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날 이후로 연락 안 하셨어요? 진수는 젓가락을 놓고 정자를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그날 저녁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리 갔어요. 생각이 났다고요? 네. 오랜만에 편안했거든요. 그게 좀 무서웠어요. 진수의 솔직한 대답에 정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또 내 하루에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5년 동안, 18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자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다만, 다시 도망가고 싶지는 않아요. 진수는 국수 그릇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끔 들르세요. 국수 정도는 언제든 끓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 오후는 어때요? 봉사단 일도 없고. 좋아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두면서요. 진수는 알람 제목을 우산이라고 저장했어요. 정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처음 만났을 때 우산도 없이 비 맞으며 달려왔던 진수가 생각났거든요. 한 달이 흘렀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진수는 어김없이 정자의 가게에 나타났고 두 사람은 함께 국수를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오늘 읍내에서 야외 공연한다던데 같이 가볼까요? 진수가 제안했어요. 장터 한복판에 무대를 차리고 지역 가수들이 공연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요. 오랜만에 구경이나 해봅시다. 정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진수와 함께 장터로 향했어요. 무대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익숙한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 노래.
정자는 무대에서 나오는 비 내리는 고모령을 들으며 추억에 잠겼어요. 좋아하세요? 옛날에 우리 남편이랑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가 가끔 철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비가. 빨리 피해야겠어요. 무대 위 가수도 당황하며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사람들은 급히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정자의 손을 잡고 근처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민박 체험관이 있네요. 민박이요? 잠깐 비만 피해도 될 것 같은데. 진수와 정자는 급히 민박 체험관으로 뛰어갔어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고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비 때문에 오셨구나.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감사해요.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요즘 같은 폭우는 금방 안 그쳐요. 하룻밤 정도는 괜찮겠죠? 관리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방 열쇠를 내밀었어요. 진수와 정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에도 못 가겠는데. 괜찮으시면. 진수도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창밖으로는 정말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방이에요. 수건도 있고 차도 끓여 드릴게요. 방 안은 정말 따뜻했어요. 온돌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깨끗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와 정자는 어색하게 방 양쪽 끝에 앉았죠. 진짜 포근해요. 정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한 달 전 그날도 이렇게 내렸는데. 진수도 그날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밤이 깊어졌어요.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누워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은 고요했죠. 정자 씨, 진수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우산을 펴는 건 결국 누군가 곁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진수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따뜻하게 들렸어요. 당신은 나한테 우산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정자가 물었어요. 그러고 싶어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자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밤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이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정자는 가게 유리문 한쪽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손글씨로 적힌 글귀였습니다. 여기 따뜻한 마음 한 잔. 2025년 봄 강진수. 정자는 그 스티커를 보며 혼자 웃었어요. 언제 붙여둔 건지 모르겠지만 진수다운 방식이었죠. 그날 저녁 진수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토요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스티커 봤어요? 진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언제 붙여둔 거예요? 어젯밤에 몰래. 유치하죠? 아니에요. 좋아요. 정자는 진수에게 차를 내주며 앉았어요. 진수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같이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게 문 하나 열어주시면 매일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진수의 말에 정자는 잠깐 멈췄어요. 결혼하자는 말도 동거하자는 말도 아니었죠. 그냥 서로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자가 대답했어요. 혼자 살아서 내 공간에 누구 들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좀 기대돼요. 진수 씨가 매일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정말요? 네. 다만 천천히 해요. 우리 나이에 급할 것도 없잖아요. 진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부터 진수는 매일 저녁 정자의 가게에 들렀어요. 처음엔 30분 정도 차 한 잔 마시고 가더니 점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예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죠. 오늘은 뭐 드실래요? 정자가 물으면 진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정자 씨가 만드는 건 뭐든 맛있어요. 가게 카운터에 놓인 두 개의 커피 잔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정자 것, 하나는 진수 것. 마을 사람들도 이제 그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자 씨, 요즘 얼굴에 봄 기운이 도네요. 이장인 박종팔이 가게에 들러 말했어요. 그래요? 아, 강 단장님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동네 자주 오시네요. 진수는 살짝 민망해하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박종팔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눈치였죠. 두 분 다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보기 좋아요. 박종팔이 나간 후 정자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 같네요. 진수가 말했어요. 동네가 작아서 금방 소문나죠.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숨길 일도 아니고. 그날 밤 진수는 늦게까지 가게에 머물렀어요. 정자는 진수가 있는 저녁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혼자였던 공간이 둘이 되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오후 정자의 딸 김미경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결혼 후 서울에서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려오는 딸이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미경아. 연락도 없이 왜? 그냥 보고 싶어서요. 엄마 혼자 계신 게 걱정돼서. 미경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카운터 위 두 개의 커피잔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왜 두 개예요? 정자는 잠깐 당황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서. 남자분이요?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응, 착한 분이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려다가 낯선 여자가 있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미경아, 강진수 씨야. 진수 씨, 제 딸 미경이에요. 정자가 어색하게 소개했어요. 미경은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경 씨. 진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가볼게요. 내일 봬요. 진수가 나간 후 미경은 정자에게 다그치듯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이 드신 분들 속이는 사람들 많다던데. 미경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접근하는 남자들이 뭘 노리는지. 정자는 딸의 말이 섭섭했어요. 하지만 미경도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죠.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너도 언젠가 엄마처럼 외로워질 거야.
엄마, 그땐 알게 될 거다. 누군가 따뜻하게 문 열어주는 게 어떤 건지. 정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매일 이 문을 열고 들어와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너는 몰라. 미경은 엄마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기꾼들 진짜 많다니까요. 알아. 엄마가 바보 아니야. 며칠 후 진수는 정자의 집 뒤 작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 하실 거예요? 작업실로 만들어 볼까 해서요. 봉사단 도구들도 보관하고 간단한 수리도 할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진수는 창고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선반을 만들어 도구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정자 씨, 요즘 얼굴에 봄빛이 돌아요. 강 단장님도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어요. 정자와 진수는 이제 마을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정자와 진수는 읍내 시장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장터 한복판에 있는 작은 국수집이었는데 두 사람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정자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어요. 여기 국수가 옛날 맛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진수도 만족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제법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가 오네요. 정자가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우리한테는 비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진수는 익숙하게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어요. 이제는 항상 우산을 챙기고 다녔거든요. 가시죠. 진수가 우산을 펴고 정자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쌌어요.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우산 진짜 오래 갈 것 같아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부디 닳아서 구멍 날 때까지. 진수가 대답했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리문 안쪽에 붙어 있는 작은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지난주에 진수가 붙여둔 것이었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 진수의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날 우산 하나가 사랑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썼네요. 사랑을 막다니. 정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를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됐고, 진수의 설명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날 진수 씨가 우산도 없이 비 맞고 와서 지금 생각해보니 바보 같았어요. 왜 우산을 안 가져갔는지. 그래서 더 좋았나 봐요. 진수 씨가 완벽했다면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녁 무렵 비가 그치고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자는 진수와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네요. 정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가는 게 기대돼요. 왜요? 내일 또 정자 씨를 보러 올 수 있으니까요. 진수의 말에 정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늦은 봄, 충남의 작은 읍내에 있는 구멍가게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이제 마을의 정겨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정자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어요. 뭐예요, 이거? 제 작업실 열쇠예요. 언제든 들어오세요. 저도 드릴게요. 정자는 가게 예비 열쇠를 진수에게 건넸어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공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갔죠. 우산 하나가 지켜준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두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정자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진수처럼 18년간 혼자 지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때로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때로는 우산 하나를 나눠 쓰는 평범한 순간의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